시사자키 2부입니다.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하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제안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인데요? 네,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 그 학과 시험이라고 필기 시험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험에 미세먼지 관련 문항을 넣자고 시민단체가 제안했습니다. 아하, 예. 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현재는 이 학과 시험이 교통법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올바른 운전 방법, 안전 표지판, 국제 운전 면허, 이렇게 1000개 문제 은행에서 40개 문항을 무작위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미세먼지 문항을 넣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면허를 따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미세먼지 공부를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시민 행동이 제안을 했는데 그 여러 문항 중에서 한 가지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전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급가속 운전, 과속 운전, 급제동 운전, 정속 운전. 정답 예상이 되시죠? 그 누구라도 맞추겠네요. 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속 운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이런 문제뿐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기본 상식도 좀 넣어보자 이런 건데. 근데 실제 이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2015년에 난폭운전이랑 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정부가 학과 시험 문제 은행에 난폭, 보복운전 관련 20문항을 추가를 했는데요. 네, 난폭운전이 뭐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항을 추가를 했는데 당시 경찰청이 취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난폭,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다음 뉴스는. 네, 100만 원짜리 명품 셔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싸도 명품이니까 살 사람들 당연히 사겠지. 이게 무슨 화제거리냐 하실 텐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비닐봉지와 같은 소재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요? 네, 스페인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폴리에틸렌 100%로 만든 비닐 셔츠를 650파운드, 우리 돈으로 98만 원에 판매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모직 이런 게 아니라 비닐로 만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네. 심지어는 거의 매진됐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녹색의 반팔 셔츠입니다. 앞이랑 뒷면에 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명이 황금색 글자로 새겨져 있고요. 앞서 파리 패션쇼에서 선보였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티즌들 반응이 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명품 로고 자체가 재질보다 가치가 더 높다니 하면서 씁쓸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패션계에서 이 비닐 소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명품 브랜드 샤넬은 허벅지까지 오는 비닐 부츠를 패션쇼에서 선보였던 적이 있고 셀린느는 64만 원 상당의 비닐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반팔 셔츠인데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었는데 1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없어서 못 산다. 네. 사실 분들은 사시라고 하죠, 뭐. 네. 다음 소식이요. 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죠. 마크 저커버그 하면 청바지에 회색 반팔 티셔츠 입은 모습 다들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이례적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뉴욕타임스가 I'm sorry, 미안합니다 정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 의회 청문회 출석하면서 정장을 입었다. 그게 이제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이다 이거죠? 네, 최대 8,70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현지 시간 10일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가 5시간 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저커버그가 옷차림을 통해서 나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석상에서 저커버그가 정장을 입은 게 처음은 아닙니다. 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날 때 정장을 입은 바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답변보다도 질문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중 딕 덤비 상원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뭐였냐면 어젯밤에 머문 호텔 이름을 편하게 밝힐 수 있느냐 이렇게 저커버그에게 물었더니 저커버그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아니요 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이름
공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커버그가 또 침묵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덤비 의원이 오늘 청문회의 논점은 이것에 대한 것이다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예. 이제 다른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제에 벗어난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100마디 말보다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된 청문회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